자, 이제 안에 A라고 하는 P투자회사가 있고요. 그런가 하면 투자회사. 그럼 지금부터 이제 투자회사가 결과적으로 주주라는 의미인 거고, 항상 우리가 지금부터 법인세를 제가 설명할 때는 항상 이때 주인공은 한국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한국이 투자회사로서 의제배당으로 때려맞을 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유형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유형은 이런 겁니다. 지금부터 P투자회사가 P투자회사 주 A라고 하는 회사의 주식을 지금부터 투자회사한테 줍니다. 이렇게 줘요. 근데 이제 뭐 때문에 줬냐라고 했을 때 두 가지 방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회계상에서 배웠던 방식으로 따지면 주식 배당과 무상증자 될까요? 그래서 주식 배당과 무상증자라는 방식을 통해서 지금부터 주식회사 A가 한국한테 자신의 투자회사한테 지금부터 이렇게 주식을 주더라라고 하는 게 뭐냐면 첫 번째 유형 1번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자면 이때 주식 배당과 무상증자는 우리 회계상에서 배웠던 개념으로 떠올려 보자면 우리가 주식 배당할 때 이러한 주식회사 A의 무엇을 털어주는 거죠? 이익이익을 털어줍니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미처분 이익이익을 털어주는 거죠. 회계상에 배웠던 개념이요. 미처분 이익이익을 털어서 지금부터 주식으로 줬다라고 하는 것을 주식배당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런가 하면 주식회사 A에 지금부터 자본잉여금 또는 이익준비금 되죠? 자본잉여금이라든지 이익준비금을 털어줬다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죠? 무상증자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거를 세법상 관점에서는 상법의 규정을 통해서 세법을 만들다 보니까 상법 이퀄 세법은 얘를 뭐라고 바라보냐면 자본금 이하단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죄다 다 기본적으로 잉여금이다라고 표현해요. 될까요? 자본금 이하단에를 전부 다 잉여금이라고 표현하다 보니까 자본잉여금도 잉여금이고 이익잉여금도 잉여금인 거야. 여기까지 클리어? 오케이. 그러면 지금부터 자 P투자회사가 주 A가 잉여금을 되죠. 그러면 자본잉여금이나 이익잉여금을 털어서 그러면 자본에 전입했다라고 하는 게 결과적으로 주식을 발행해줬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자본의 전입은 자본금에 전입했다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잉여금을 털어서 자본금에 전입한다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주식을 발행해줬다는 것이고, 이게 회계상의 거래로 따지면 주식배당과 무상증자를 의미한다라고 연결해 볼 수 있겠고, 그렇게 함으로써 누가 받아요? 그 주식을 주식회사 한국이 받는 거죠. 주식회사 한국이 받는 주식에 대해서 지금부터 얘를 배당으로 보고 과세할게 라는 개념인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주식을 받았다라는 개념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 단어 유형은 뭐냐면 이번에는 주식회사 한국이 지가 받은 주 A의 주식을 지금부터 내놓습니다. 내놓으면 거기에 대한 대가로 주 A가 지금부터 이렇게 대가를 줘요.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게 감자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부터 주식을 내주면 얘가 지금 감자를 목적으로 주식을 받아간 거야. 거기에 따른 대가로 감자 대가를 줍니다. 자, 그럼 이제 한국 입장에서는 애쌍초 주 A의 주식을 100 주고 처음에 취득을 했던 거야. 근데 그 주식을 내놨더니 이번에는 회사가 나한테 150을 주더래. 나 얼마나 득받지? 50. 냉정하게 보실게. 봐요. 그러면은 P투자회사 입장에서는요, 100이라고 하는 비문서를 받아오는 대가로 지금부터 얼마를 내준 거야? 150을 내줬으니까 P투자회사는 이 감자 결과로 간다. 이익이야, 손해야? P투자회사는 손해요. 여기까지 클리어? 그래서 얘는 P투자회사는 감자에 차손이 생깁니다. 이익이 생기는 게 아니야. 근데 지금 누구의 관점을 보겠대? 이번엔 주주의 관점을 보는 거야. 그럼 주주 입장에서는 지가 100 주고 샀던 주식을 내놨더니 얘가 150을 주더래. 그럼 나는 얼마 득받지? 50. 이거를 세법은 뭘로 바라보는 거냐면 배당으로 본다는 겁니다. 될까요? 해서 요 내용이 지금부터 유형 두 번째다라고 볼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게 감자, 요걸 얘기하는 거고요. 감자 퇴사 탈퇴의 공통점 뭐냐면 난 더 이상 네 회사 주식을 갖고 있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네 회사 주식을 지금부터 반납합니다. 반납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가를 받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해산도 마찬가지죠. 회사가 지금부터 해산 안에서 최종적으로 쪽내고 문 닫으려면 주주가 주식을 다 내놔야 돼요. 주식을 다 내놨더니 거기에 대한 대가를 주더래 라고 하는 것들도 같은 개념인 거고, 합병과 분할도 마찬가지예요. 합병과 분할을 하려면 지금부터 이러한 투자회사가 주식을 다 내놨어야 돼요. 다 주식을 내놓으면 거기에 따라서 지금부터 뭔가 대가를 받고 그리고 나서 합병과 분할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어쨌건 이 모든 자본 거래의 공통점 뭐냐면 지금부터 이러한 투자회사가 주식을 내놓고 대가를 받았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함으로써 주주가 받은 재산가액이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감자 대가 등으로 받은 거, 현금 받은 거다라 이해하시면 되겠고, 당초 주식의 취득가액, 내가 100 주고 산 거예요. 100 주고 산 주식을 지금부터 150 받았으니까 초과한 거죠. 그만큼 뭘로 보는 거다? 배당으로 보는 것이다. 그러니 지금부터 유형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어떻게 나뉘는 거냐면, 유형 첫 번째는 지금부터 이 한국 입장에서 얘기하면 주식을 받은 거예요. 유형 두 번째는 뭐냐면 주식을 내 던진 거예요. 될까요? 그래서 두 개의 유형은 완전히 다르다. 하나는 지금 어떻게 보면 공짜로 주식을 받은 거고,
그다음 두 번째 유형은 주식을 내던지고 거기 대가를 받았는데 대가를 왕창 받았더라. 그래서 지금 왕창 받은 그 대가의 차액만큼을 배당으로 보겠다. 둘 다가 원래 배당이 아닌데 배당으로 보기 때문에 의제 배당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것이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가 하면 지금부터 이제 얘를 구체적으로 어디까지를 의제 배당으로 볼 거냐라는 카테고리 분류를 이해를 하려면 일단은 우리 회계상에서 이러한 자본의 영역을 어떻게 구분하고 있는지에서부터 출발하셔야 됩니다. 일단 우리는 이렇게 볼게요. 우리가 회계에서 배웠던 지식을 떠올려 보자면 우리가 회계에서는 자본이라고 하는 이러한 카테고리를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에서는 기본적으로는 안에 요거를 납입자본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그 다음에 나머지에 해당하는 것들을 기타자본이다 라는 형태로 이렇게 표현을 쓰다 보니까 굳이 지금부터 상법이 얘기하는 5가지 영역으로 나눌 필요가 없다. 원래는 될까요? 다시요. 우리 KIFRS에서는 기본적으로 납입자본과 그 다음에 기타자본요금, 이익염이라고 하는 3가지의 카테고리로 나누기 때문에 굳이 5가지 영역으로 나눌 필요는 없어요. 표시 방식에 대해서 자유롭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대한민국 상법의 규정을 가지고 따져보자면 그리고 지금 우리가 세법의 규정은 전부 다 상법의 베이스를 두고 지금 만들어진 상태고 세법이 바라보는 관점에서는요. 네가 회계 기준을 지켰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상법의 규정을 지켰다고 바라보는 거예요. 될까요? 이 관점 차이를 여러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회계를 원체 잘해. 원체 잘하다 보니까 회계 때 그렇게 안 배우는데? 라고 하는 것들과 충돌이 자꾸 생겨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드리자면 지금부터 세법은 상법을 바라보면서 만든 거야. 상법상에서의 이러한 규정을 베이스로 해서 지금부터 만들어 오는 거다 보니까 회계가 뭔가 다르게 변모했을 때 그 변모된 것만큼을 세법이 발빠르게 따라가지 못합니다. 제가 쭉 보니까 법이 그래요. 그래서 어찌됐건 기본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건 상법을 베이스로 해서 지금부터 세법에 해당하는 규정들이 만들어져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이때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상법상에서는 자 자본금이다라고 하는 이 카테고리가 발행된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액이라고 하는 이러한 금액을 통해서 이렇게 자본금을 표시하게끔 되어 있고 그런가 하면 이제 자본거래 영역이다라고 해서 자본잉여금 그런가 하면 이제 플러스면 다행인데 마이너스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마이너스에 해당하는 항목들만 다 들어가는 건 아닌데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에 들어갈 수 없는 나머지 자본거래들 쓰레기통으로 다 들어와 라고 해서 자본조정이라는 게 들어가 있죠. 자본조정은 꼭 마이너스만 들어간 건 아니야. 플러스로 또 있을 수 있어요. 미교부 주식 배당에 해당하는 것들은 플러스로 들어갑니다. 여태껏 얘는 쓰레기통 성격으로 모든 것들을 다 잡스럽게 담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이럴 수 있죠.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라고 해서 단기 손익은 아니에요. 근데 어쨌건 지금부터 순자산이 늘긴 늘었어. 근데 얘를 평가하다 보니까 능 부분이다라고 해서 얘는 쉽게 말하면 미실현 손익인 거죠. 이러한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파트가 있겠고 그런가 하면 이제 이익 잉여금이라고 하는 폴더가 있겠고 각각에 나는 폴더가 있는데 얘를 지금부터 2개의 영역으로 나누자면 우리 회계 관점에서는 자본금과 자본잉여금, 자본조정에 해당하는 것을 자본거래 결과와 관련된 영역으로 보는 것이고 그런가 하면 기포손 누계액과 이익염에 해당하는 이 포션을 손익거래의 결과로 봅니다. 자, 얘를 디테일하게 우리가 안에 있는 계정 과목까지 실어서 보자면 일단 자본잉여금이라고 하는 영역 안에는요. 자, 주식 발행 초과금, 감자 차익 그리고 자기주식 처분익이다라고 하는 게 이 안에 들어갈 것이고 그다음 자본조정에 많이 있지만 우리가 지금 세법상 유의적이다라고 해서 연결해서 볼 수 있는 계정 과목들은 소위 말하면 주식 할인만의 차금, 감자 차손 앤드 자기주식 그런가 하면 자기주식 처분 손실까지 이러한 영역들이 들어갈 수가 있겠다. 자, 그런가 하면 자, 기포손 누계액에 해당하는 거를 소위 말하면 이렇게 볼게요. 우리가 원래 기포손 누계액이라고 하게 되면 지금 회계상에서는 재평가를 했을 때 재평가에 해당하는 잉여금이 들어간다던가 아니면 안에서 우리가 확정급여채무에 해당하는 현재가치 등을 평가하면서 그리고 이제 그러한 것들에 대한 시가 변동 등에 해당하는 것들을 반영한다든가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겠지만 자 그런 것들을 신경 쓰지 말고 지금부터 상법의 개념에 맞추어서만 얘기하자면 자 그때는 기포손 누계액이라는 파트가 원래는 없었던 거예요. 근데 굳이 내가 맞춰서 껴맞춰서 얘기를 하자면 어쨌건 이때 쉽게 말하면 토지 건물에 해당하는 것들을 시가평가를 과거에 했습니다. 자산 재평가법이다라고 하는 게 허용됐던 그 시점에 토지 건물에 대한 시가평가를 한 거야. 그럼 얘는 진짜 팔아갖고 실현된 건 아니고 평가에서 실현이 된 거기 때문에 지금하고 매칭을 해서 보자면 사실상 기포손 누계액의 성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만 그 당시에 그렇게 해서 자산을 재평가할 수 있게끔 허락을 해주는 대신에 그렇게 평가해서 업되면 여기에 대해서 세금을 내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 세금이 재평가세라고 하는 법인세와 다른 별도의 세가 있었고 그랬을 때 3%가 부과되는 이러한 재평가 적립금이 있는가 하면 1%가 부과가 되는 재평가 적립금 해서 2가지가 있었던 겁니다. 그럼 3%에 해당하는 재평가세를 냈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세금을 좀 세게 때려 맞았으니까 그 부분은 입금 불산입 항목으로 보고
그러면 입금 불산입 항목이기 때문에 법인세가 과세가 안 됐던 거고요. 1%가 부과되는 그러한 재평가세가 부과되는 재평가 적립금이라면 이 경우에 있어서는 재평가세가 낮게 부과가 됐기 때문에 얘를 입금 항목으로 보고 다시 끌고 들어와서 다시 법인세법상에서 법인세를 한 번 더 부과가 됐던 것이고, 자, 과거에 그러한 제도가 있었던 내용들이 여전히 지금 현재 잔재돼서 남아있다면 결론은 이러한 내용들을 굳이 회계상에서 우리가 카테고리를 분류하자면 회계상에서는 얘를 기포손 누계액으로 봤을 거예요. 회계상으로만 따지자면 우리는 그런 성격으로 재평가 잉여금 성격으로 이해하시면 좋겠고, 어쨌건 우리는 이러한 내용들을 기본적으로 손익거래 결과다라는 영역 안에 둡니다. 자, 그런데 얘를 지금부터 세법상, 자, 세법상은요 소위 말하면 이런 거죠. 세법 입장에서는 장부가 없어요. 근데 지금부터 제가 억지스럽게 세법에 장부가 있다라고 보고 지금부터 카테고리 분류를 시켜볼게요. 그래야 우리가 이미 회계상에서 이런 분류가 있다라고 하는 것에 감을 잡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베이스로 세법이 이런 거야다라는 것을 이해해야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다 보니까 장부가 없지만 있다고 가정하고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자면 결론은 이겁니다. 세법도 자본거래의 결과와 손익거래의 결과 영역으로 두 개가 쪼개집니다. 다만 안에 카테고리 분류가 조금 다른 것뿐이에요. 자, 일단 같은 게 있고 다른 게 있는데 일단 같다라고 하는 영역은 이렇게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일단 자, 자본금, 자본이여금, 자본조정. 다만 여기서 이제 일단 세법은 기포손 누계액이다라고 하는 요 파트가 두 개로 쪼개져요. 그래서 이제 기포손 누계액이라는 파트가 원칙적으로 일단 세법은 상법 자체가 기포손 누계액조를 손익거래가 아닌 자본거래라고 하는 영역으로 넣다 보니까 일단 얘가 이 포함 안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를 먼저 첫 번째로 두시고, 자, 그 다음 자본이여금 안에서 주발초와 감자차익에 해당하는 건 세법이 바라봤을 때도 자본이여금인 게 맞아. 근데 이제 여기 안에 공탕이 누가 있느냐라고 하게 되면 요 자기주식 처분이익들, 얘네들은 지금 여기 안 들어가죠. 그럼 이 부분은 나중에 손익거래로 보낼 겁니다. 자, 일단 어쨌건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 밑에 해당하는 것을 이익여금이다라고 놨을 때, 그럼 일단 첫 번째 이 이익여금은요, 회계가 바라보는 이익여금 안에 누가 있냐면 이익준비금과 미처분 이익여금이 있죠. 자, 그 내용은 세법도 똑같이 손익거래로 바라봅니다. 될까요? 그래서 이익여금에서는 차이가 없다라고 볼 수 있겠고,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여기 공탕들, 빈 것들, 그러면 자기주식 처분이익을 회계상에서는 지금부터 자본거래의 손익으로 바라보지만 세법상에서는 얘를 뭘로 본다? 세법상에서는 얘를 자본거래로 보지 않고 이렇게 손익거래라고 하는 영역 안에 집어넣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여기 안에도 빈 게 뭐가 있냐면 자기주식 처분 손실이 있어요. 그럼 자기주식 처분 손실을 우리 회계상에서는 이때 자본거래의 손익으로 바라보지만 세법상에서는 이 부분을 뭘로 본다? 손익거래의 영역으로 바라본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 기포손 누계액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 회계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는 재평가 잉여금 같은 놈이에요. 그러니까 재평가 잉여금이라면 우리가 학습했을 때는 얘가 기포손 누계액이라고 하는 영역이어서 손익거래 영역 아니겠니? 라고 바라볼 수 있겠지만 이거를 우리 세법상의 관점에서, 즉 우리 상법과 세법상의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는 특히 세법은 3% 재평가 적립금 부분은 자본거래라고 하는 영역 안에 두는 거고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3% 부분은 이미 재평가세를 3%씩이나 때려 맞았기 때문에 얘를 입금 불산입 항목으로 보고 싶대.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손익거래 영역이 아닌 형태로 이렇게 안에 넣었던 거고요. 다만 1% 재평가 적립금 부분은 얘는 재평가세 1%만 부과를 받았기 때문에 얘를 입금 항목으로 넣고 당시에 이렇게 평가를 했을 때 법인세가 부과가 됐던 겁니다. 그럼 이미 법인세를 내고 난 나머지는 다 어디로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이익여금이라고 하는 포션 안에 들어갔어야 되는 거네. 그러니 이러한 결과의 손익은 이렇게 쉽게 말하면 손익거래의 영역 안에 들어갈 수가 있겠다. 될까요? 자, 우리가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내용들의 땅 따먹기를 일단 이렇게 나눈 채로 얘를 가지고 지금부터 시작을 해볼 거고요. 자, 이제 가볼게요. 첫 번째, 자, 잉여금 자본 전입에 따른 배당이다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의제 배당 유형 첫 번째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이때 자, 주식회사 A가 지금부터 P투자 회사고요. P투자 회사가 주한국으로부터 출자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투자자가 누구다? 주한국. 다시 한번 의제 배당은 누구의 이슈다? 주주의 이슈예요. 주주 이퀄 출자자, 출자자의 이슈다. 그래서 주주 이퀄 출자자 이퀄 투자회사 되죠? 투자회사의 이슈다. 그러니까 결국 주주다 출자자다라고 하는 건 그럼 주주와 출자자가 사람일 수도 있고 범인일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주주와 출자자가 사람이다. 어디로 끌려가? 소득세법의 결과로 끌려갈 것이고, 주주와 출자자가 법인이다라고 하는 순간 법인세법으로 끌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의제 배당에 해당하는 이슈는 나중에 소득세법에서도 그대로 등장한다. 그래서 일단은 주주와 출자자가 법인이다라고 바라보는 거니까 지금부터 이렇게 법인주주를 의미하는 거고요. 자, 이런 법인주주가 지금부터 주인공인 상태에서 얘가 지금 여기다 돈을 출자해가지고서 주 A의 주식을 들고 있는 상태예요. 자, 그런데 지금부터 주 A가 이렇게 지금부터
자, 주식을 지금부터 발행해서 한국에게 줍니다. 주의 주식을 발행해서 줘요. 뭐 때문이냐라고 하게 되면 굳이 얘기하자면 회계상에서는 자, 이러한 주식을 미처분 이익경험을 털어서 줬어요 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한다? 주식 배당이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그런가 하면 이번에는 자본이익금이라든지 이익준비금을 털어줬어요 라고 하는 순간 얘를 뭘로 보는 거다? 무상증자로 바라보는 거죠. 여기까지 클리어? 오케이. 자, 그러면 주식 배당이나 무상증자를 줬다라고 하는 거를 다시 한번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배당이다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다시 한번 이때 잉여금을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까지를 다 합쳐서 지금부터 잉여금의 자본전입이다라고 세법이 표현하고 있는 거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말에 회계상의 다른 의미로는 주식 배당과 무상증자를 줬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다. 다만 이제 문제는 그럼 이제 한국 입장에서 회계 처리를 어떻게 했겠냐? 왜냐하면 항상 한국의 회계 처리를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세법상 관점에 비추어 세무조정이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국이 어떻게 했느냐라는 게 너무나 중요한데, 한국은 잘 생각해봐요. 우리가 배운 걸 떠올려보자. 자, 주식 배당과 무상증자를 받아요. 그러면 이제 주식수가 늘어나겠네. 주식수가 늘어나는데 그렇게 늘어난 주식수만큼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그 시점에 간다. 회계 처리한다 안 한다? 회계 처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자, 주식의 수만 비만 기록으로 표시하고 얘를 따로 회계 처리하지 않는다. 자, 왜 그런가를 생각해 보자. 왜 이때 주식을 따로 처리하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잘 생각해 보면 얘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주식 배당 받으면 현금 배당 받은 거랑 뭐가 달라? 똑같지? 따지고 보면. 그럼 이제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주식 받았으니까 차변에 주식만큼 더 표시하고 그다음에 그만큼을 배당 수익으로 표시를 해야 되는 거니까 원래는 회계 처리가 그렇게 들어갔어야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볼게요. 자, 주식회사 한국 입장에서는요. 주 A라고 하는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다면 그 주 A라고 하는 회사의 주식은 결과적으로 유가증권이에요. 될까요? 그럼 이제 그러한 유가증권 이꼴 금융자산. 그럼 우리는 주식에 해당하는 금융자산을 회계상에서는 뭘로 처리하죠? 당기손금자 또는 기폴손금자. 그럼 당기손금자든 기폴손금자든 간에 회사는 항상 기말에 가서 뭐 하죠? 시가평가를 합니다. 그러니 if 만약에 대부분의 경우가 당기손금자일 거라서, 기본손금자는 겁나 특이한 거야. 그런 것들을 예외로 생각하지 말고 당기손금자라면 내가 이 주식을 받아서 받을 때 그때 그 회사의 주식 가치가 얼마냐는 거를 따져서 주식 잡고 그 다음에 수익 잡는다 하더라도, 배당 수익을 떠나서 수익 잡는다 하더라도 어차피 기말에 가면 또 뭐하니? 시가평가 또 해. 그때 가서 어차피 또 오른 것만큼 해당하는 것을 주식을 업앤다운 시키고 또 단기 손익으로 반영할 거라 회계가 생각할 땐 그런 거예요. 아니 받았을 때 수익 잡나 기말에 가서 한꺼번에 평가해 갖고 수익 잡나 뭐가 달라? 어차피 주된 영업활동도 아니고 부수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굳이 얘를 받았다라고 했을 때 수익 잡을 필요가 있겠니? 기말에 가서 어차피 시가평가할 건데 라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10,000원짜리 주식 10주를 받았는데 그 10,000원짜리 주식 10주를 결과적으로는 10만 원이다라고 하는 회계 처리를 지금 할 거냐, 아니면 기말에 갔더니 여전히 시가가 10,000원이었던 거야. 그럼 기말에 가서 어차피 평가하게 되면 그때 10,000원짜리 주식 10주라고 하는 걸 평가하면서 주식 10만 원만큼 올리고 평가액 10만 원만큼 올릴 거냐. 매한 가지 회계 입장에서는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바라보고 기말에 가서 한꺼번에 같이 하는 거죠. 여기까지 클리어. 자, 근데 세법은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세법 입장에서는 지금 네가 받았을 때 권리의무가 확정이 돼가지고 뭐 실제로 꼭 받은 걸 중심으로 하는 건 아니고 결의가 일어났을 때 중심으로 하지만 받았다라고 치고요. 결의하고 받았다라고 바로 치고 받았을 때 그때 세법 관점이 이렇게 보고 싶은 거예요. 야, 그 배당이지 뭘. 배당 받은 거와 똑같은 거야. 세법은 얘를 카테고리로 분류시키고 싶은 거예요. 네가 배당 수익이다라고 하는 상황이 되면 이때 배당 수익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중과세를 조정해주는 그러한 툴도 있기 때문에 얘를 뭐라고 부르냐가 너무나 세법 입장에서는 중요하고, 그럼 받았을 때 얘를 뭘로 보고 싶다? 바로 배당 수익으로 처리하고 싶다. 그래서 지금 회계는 배당으로 안 잡았는데 세법은 얘를 뭘로 잡고 싶다? 배당으로 잡고 싶다라는 관점인 거예요. 여기까지 클리어.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회계는 주식의 수만 기록하고 여기에 대해서 수익 처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세법 입장에서는 얘를 지금부터 배당 수익으로 보겠다라고 하는 건데 조심하실 건 세법이 모든 잉여금의 자본 전입을, 즉 주식 배당과 무상증자 모두를 배당으로 보겠다는 뜻은 아니에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세법 입장에서는 이렇게 카테고리를 나눕니다. 카테고리를 나눠서 아까 제가 갈색 영역과 지금부터 녹색 영역을 나누어 놓은 건 세법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자본거래의 손익과 그리고 이러한 손익거래의 손익이다. 그럼 기본적으로 배당이다라고 우리가 의지해서 볼 수 있으려면 얘는 적어도 이익이익이라고 하는 세법상 이익이익이라고 하는 관점 안에서 지금부터 털어받아야 얘를 배당이라고 볼 수 있는 거네. 여기까지 클리어. 그러니 지금부터 이렇게 자본거래와 관련된 이러한 영역을 털어서 받았다라고 하는 순간 결국 이러한 자본거래 영역은 세법 관점에 바라봤을 때는 입금 항목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입금 불산입 항목을 털어서 지금부터 주식 받았다. 사실은 이 영역을 털어서 받으려면 뭐밖에 안 돼? 무상증자밖에 안 돼요. 주식 배당은 얘 털어야 되는 거잖아. 될까요? 그러니 이러한 영역을 털었다면 결과적으로 무상증자일 텐데 지금부터 세법이 바라봤던 입금 불산입 항목을 털어서 지금부터 주식을 받았다라고 하는 순간, 이러한 무상증자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순간 해당 내용은 입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즉 배당으로 안 봐요. 얘는 배당으로 과세하지 않겠다라는 건데, 다만 이제 요 영역, 우리 세법이 바라봤을 때 이익염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영역을 지금부터 털어서 받았다라고 하는 순간 얘는 뭐가 된다? 얘는 배당으로 과세하겠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입금 불산입 항목을 재원으로 해서 주식을 발행했다. 그럼 사실상 얘는 뭐가 돼요? 무상증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한 무상증자는 지금부터 얘를 배당으로 보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라면 입금 불산입 항목인 게 맞아. 입금 불산입 항목인 거라서 만약에 얘를 입금으로 안 잡았으면 아무런 조정이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 클리어? 근데 또 헷가닥해서 그걸 입금으로 잡았대. 그러니까 항상 회계는 엉망진창일 거다 생각하시면 돼요. 또 헷가닥해서 원래도 지도 안 잡는 게 맞는데 지가 또 잡아갖고 왔대. 아, 그럼 조정이 들어가야 돼요. 우리 항상 얘를 입금 불산입이다라고 바라보는 관점이 중요한 거고, 근데 회계가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지금도 조정이 들어가는 거니까 어쨌건 얘는 입금 불산입 항목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규정할 수 있겠고, 그런가 하면 이번에는 자 반대로 입금 산입 항목, 지금 이러한 내용들은 죄다 다 발생했을 때 과세가 됐던 항목들인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입금 산입 항목에 해당하는 건 결과적으로 세법상의 이익경험이 된 겁니다. 세법상의 이익경험에 해당하는 것들을 재원으로 해서 지금부터 주식을 발행했다면 회계 관점에서는요, 얘네를 털었다라고 하게 되면 사실은 무상증자일 것이고 얘를 털었다면 주식배당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는 무상증자와 주식배당이 섞여져 있는 거지. 자, 근데 그러한 것들을 지금부터 털었다라고 하게 되면 이 경우는 배당으로 본다.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 입금 항목이 되는 거예요. 입금 항목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러한 입금해야 하는 입금 항목으로 넣어야 되는 금액이 안 잡혀 있다면 얘는 입금 산입이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세무조정을 통해서 입금으로 잡아왔어야 되는 것이다. 여기까지 클리어. 그래서 무엇을 배당으로 보고 무엇을 배당으로 보지 않을 것이냐라고 하는 요 원 뿌리를 잘 기억하셔야 된다. 그래서 지금부터 의제배당이라고 하는 건 결과적으로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고, 결국 원래는 회계가 지금 배당으로 안 잡았던 거를 세법 관점에서는 배당으로 보겠다, 배당으로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얘를 뭐라고 보는 거다? 의제배당이라고 보는 것이다. 되죠? 그래서 이 원 뿌리는 항상 요거 세법상 무엇을 지금부터 세법상의 이익경으로 바라볼 것이냐라는 관점에서부터 출발한다라고 보시겠고, 자 그러면 이제 요 내용을 그대로 끌고 가서 자 그럼 금액을 어떻게 계산할 거냐라는 관점에서 이렇게 보는 거죠. 결국은 주식배당과 무상증자 두 가지가 있는 거네. 자 그럼 이거 봐요. 무상증자라고 하는 건 대한민국 상법상 지금부터 안에 있는 자본잉여금 내지는 이익준비금을 털어가지고 주식으로 주는 거야. 기본적으로. 자, 그러다 보니까 이때 대한민국 상법상 행해지는 그러한 액션이다 보니까 얘는 그래서 몇 준이라는 발행주식 수 곱하기 그 다음에 주식을 발행해 준다라고 하게 되면 대한민국 상법상 발행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있다? 액면가액이 있어요. 여기까지 클리어. 그래서 발행주식과 액면가액을 곱한 이 금액만큼을 배당받았다라고 보고 의제배당으로 계산합니다. 근데 문제는 주식배당이에요. 그럼 주식배당도 똑같이 발행주식 수 곱하기 액면가액 하면 좋을 텐데, 자 이때 우리 주식배당은요 일단 발행주식 수, 근데 얘를 액면가액으로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식배당에 해당하는 건 이럴 수 있어요. 대한민국 상법상 지금부터 발행된 회사라면 반드시 액면가액이 얼마인지를 확인할 수 있어, 기본적으로. 근데 지금부터 주식배당의 경우는 대한민국 상법상이 아닌, 쉽게 말하면 외국법인의 경우도 만약에 주식을 배당해서 줬다 라고 하는 순간 의제배당으로 때려야 되거든요. 그랬더니 외국법인의 경우는 결국은 액면가액이라고 하는 게 상법상 없을 수 있어. 될까요? 얘는 얄짤없이 무상증자라고 하는 이 액션 자체가 상법에 기인해서 이런 액션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대한민국 회사에서 발생하는 회사들만 지금부터 무상증자가 가능한 거예요. 근데 지금부터 주식 발행이다라고 하는, 주식배당이다라고 하는 건 외국 회사에서도 주식배당이라는 게 있을 수 있겠고, 이거를 지금부터 의제배당으로 때린다라고 할 때는 외국 회사의 경우는 액면가액이 없을 수 있거든요. 여기까지 클리어. 그러니 얘는 뭘로 갈 수밖에 없다? 어쩔 수 없이 발행가액으로 갈 수밖에 없겠다. 둘이 짝꿍이 안 맞는 이유는 무상증자는 대한민국 안에서 대한민국 회사들이 행하는 액션들인 거고, 주식배당은 대한민국 회사뿐만 아니라 외국법인도 주식배당이 있을 수 있다 보니까 외국법인의 경우는 액면가액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없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두 개가 다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다. 되죠? 나중에 이거 쓸 때 각각이 다르다 보니까 뭘 쓸지를 조심해 잘 기억하셔야겠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기억을 하시겠고, 다만 이제 세무조정은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자 이러한 내용들을 지금부터 입금산입. 자 근데 봐요. 만약에 얘가 처음부터 회계가 비만 기록으로 주식 수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제대로 회계 처리를 했다면 떠올려보자.
만약에 예를 들어 삼성전자로부터 주식 배당 받았어요. 근데 그거를 예를 들면 100만 원어치를 받았다고 칠게. 그럼 회계 처리가 뭘로 들어갔겠니? 주식 100만 원, 배당 수익 100만 원 이렇게 들어갔을 거예요. 여기까지 클리어. 그러니 지금부터 배당 수익이라고 하는 것을 입금 산입으로 잡고 그다음 뭐가 늘어났다고 보는 거예요? 주식 가액이 늘어났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자산 가액이 늘어난 거기 때문에 얘는 소득 처분이 뭐가 들어가야 된다? 당연히 유보가 들어가야겠죠. 여기까지 클리어. 다시요. 요거 생각이라는 걸 해보자. 지금부터 주식 받았어. 주식을 받았는데 회계는 얘를 뭘로 처리해? 그냥 주식 수만 늘려. 왜? 기말에 가서 뭐 할 거니까? 평가할 거니까. 그럼 기말에 가서 지금부터 평가한다라고 할 때는 어떻게 평가하죠? 회계 처리가? 만약에 100만 원어치 늘었어. 100만 원어치 늘면 주식 100만 원 잡고 그만큼 해당하는 것들을 기말에 가서 평가이익 잡죠. 여기까지 클리어. 자, 근데 세법 입장에서는 간다. 기말의 그러한 평가 인정해요? 인정하지 않아요? 주식 평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법은 대신에 지금처럼 주식 배당을 받았다라고 하게 되면 이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주식 잡고 배당 수익 겹자. 세법이 이렇게 바라보는 거야. 그럼 결과도 주식 자체가 느는 거네. 자산이 느는 거기 때문에 입금 산입 하면서 뭘로 잡아야 된다? 자산가액이 늘어요? 유보라고 잡으셔야 된다. 될까요?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서는 지금부터 주식을 받았다면 주식이 느는 거예요. 주식이 느는 거니까 자산이 느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의제 배당은 기본적으로 자산이 늘었다라는 관점에서는 유보로 처분한다. 이렇게 보셔야겠다. 느낌 아시겠죠? 소득 처분이 왜 유보로 들어가는지에 대한 개념을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때 언제를 귀속 시기로 갈 거냐라고 했을 때는요. 결국은 이렇게 하겠다라고 지금부터 결의를 해요. 그러니 중요한 거는 결의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잉여금의 자본 전입을 결의한 날이지 결국 결의를 해놓고 주식을 늦게 줘. 그럴 수 있지. 줄 때까지 기다릴 거야? 아니, 세법은 권리, 의무, 확정주의입니다. 그래서 주겠다라고 한 날이 중요한 거지 진짜로 주는 액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권리와 의무가 확정이 됐으면 나는 이제 소득이 생긴 거와 진비 없는 거야. 그래서 이때는 받은 날이 아니다. 되죠? 받은 날이 아니라 권리, 의무, 확정주의에 따라서 움직인다. 자, 그래서 이제 피투자회사 입장에서는 지금부터 잉여금을 털었습니다. 그래서 세법이 얘를 땡땡땡 잉여금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잉여금 털고 그만큼 주식을 발행을 해주는 거다라고 보시겠고 자, 그랬을 때 이때 이 자본금에 해당하는 것만큼을 이렇게 무상증자로 교부해서 주는 거 요거를 뭐라고 보는 거다? 의제배당으로 보는 거다. 근데 이제 투자회사 입장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회계처리를 따로 하지 않을 거고요. 주식수만 비만기록으로 늘려놨을 텐데 다만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의제배당으로 볼 거냐 말 거냐라고 하는 건 이 항목이 무엇이냐에 따라 달라진다. 소위 말하면 지금부터 과거의 입금 항목이었다면 얘는 세법상의 이익이익이 되는 것이고 입금 항목이 아니었다면 세법상에서는 자본이익이 되는 거죠.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큰 틀에서. 자, 이제 얘가 만약에 입금 항목이었다. 그럼 대표적인 게 이익이익 무조건 들어갈 것이고 자기주식 처분이익도 들어갈 것이고 자, 이러한 내용이었다면 이때 받은 자 입장에서는 의제배당으로 과세가 되는 거라서 이 경우 지금부터 뭘로 처리한다? 주식 100 받았어요 라고 처리하고 그만큼 해당하는 게 쉽게 말하면 배당 수익이에요 라고 처리한다. 그래서 얘를 입금으로 보는 거죠. 자, 그런 관점인 거고 자, 이제 과거 얘가 만약에 입금 불산입 항목이었다면 결국 입금 불산입이라고 하는 거를 얘를 뭘로 보는 거죠? 자본잉여금으로 보는 겁니다. 자본잉여금으로 볼 거기 때문에 자, 그러한 내용들은 주식 발행 초과금 내지는 감자의 차익이 되겠고 자, 그 내용들을 가지고 지금부터 주식 받았어요 라고 하는 경우라면 이 경우에 있어서는 의제배당을 보지 않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의제배당으로 보지 않는 거기 때문에 따로 지금부터 사실상 처리할 필요가 없는 건데 예외적으로 의제배당으로 보는 두 가지의 특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의 특례를 지금부터 배우실 텐데 자, 첫 번째 특례는 자기주식의 소각이익의 자본 전입을 받는 무상주라는 특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주식을 보유한 상태의 자본 전입에 따른 다른 주주의 지분율이 증가한 경우라고 하는 두 가지의 특례가 있습니다. 이제 각각에 대한 특례를 지금부터 이해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특례. 자, 다시 한번 자기주식의 소각이익의 자본 전입으로 받는 무상주라고 하게 되면 끊고 생각해 볼게. 일단 자기주식의 소각이익. 뭘 의미하는 거죠? 자기 주식을 소각했다라고 하는 순간 결국은 내가 자기 주식을 취득해 왔고 회사 입장에서 누가? 다시 한번 피투자회사가. 액션은 얘가 하는 거고요. 얘는 가만히 서 있다가 받았다라는 것 때문에 저놈이 뭔 짓을 했느냐에 따라서 얘가 지금부터 의제배당으로 과세가 되고 안 되고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피투자회사가 자기 주식을 시장에서 사왔어. 사가지고 와가지고 얘를 지금부터 금고에 갖고 있다가 이 자기 주식을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겠죠. 얘를 다시 발행한다. 또 가능하겠고 그런가 하면 얘를 지금부터 소각시켜서 없애버린다라는 의사결정이 가능한데 지금부터 소각시켜서 없애버렸다라고 하게 되면 자, 빈문서에는 100이라고 쓰여 있는데 당시에 예를 들면 얘를 지금부터 사올 때 얘를 지금부터 80 주고 사온 거예요. 80 주고 사가지고 와서 지금부터 얘를 없애버린다라고 하게 되면 빈문서에는 100이라고 쓰여 있지만 내가 지금부터 80 주고 사가지고 없애버리면 회사 입장에서 뭐가 생겨요? 감자의 차익이 생기는 것이고 빈문서에는 100이라고 쓰여 있지만 얘를 사가지고 지금부터 와서
시간 좀 걸렸다가 나중에 없애버린다라고 할 때 120 주고 사왔다. 그럼 회사 입장에 뭐가 생기는 거죠? 감자에 차손이 생기는 겁니다. 네, 어찌됐건 지금부터 자기 주식을 소각시켜버렸다라고 하는 순간 회사 입장에서는 감자가 발생했다라고 보는 것이고 거기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감자에 차손익이 발생하는 거죠. 여기까지 클리어. 자, 그런데 만약에 회사가 이번에 감자에 차익이 발생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빈문서는 100이라고 쓰여 있는데 회사가 얘를 80 주고 사온 거야. 80 주고 사왔다가 금고에 쟁겨놨다가 얘를 어느 순간 지금부터 불태워 없애버리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관점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상법이라고 하는 법까지를 연결해서 보자면 회사는 대한민국 상법에서 규정하기를 회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수권 주식수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럼 권리를 부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할 수 있는 이러한 주식수가 한정되어 있는 상태인데 처음에 시작할 때 지금부터 발행 주식수, 그러면 수권 주식수 범위 안에서 지금부터 주식을 발행하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발행 주식이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고 유통 주식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럼 발행 주식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수권 주식이라고 하는 권리를 부여할 수 있는 주식의 숫자 범위 안에서 지금부터 권리를 부여를 한 거예요. 부여를 해가지고 결국은 발행이 된 거지. 그럼 상법상 등기까지가 일어난 거야. 그럼 내가 맨 처음에 시작해서 100주만큼 발행하고 시작했다고 가정하고 그럼 발행 주식수가 100인 건데 발행했다는 얘기는 시장에 유통돼서 또 돌아다니고 있다는 얘기야. 그럼 그때는 발행 주식 100, 유통 주식 100이었겠지. 자, 근데 그 중에서 만약에 20주에 해당하는 자기 주식을 취득해서 갖고 와버렸다라고 하게 되면 이 경우는 여전히 발행 주식은 100이고 이때 유통은 이제 몇 개가 돼? 80개가 되는 거네. 유통 주식수는 80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발행 주식과 유통 주식이라고 하는 개념을 좀 구분하셔야겠고 회사 금고에 지금 20만큼을 취득해서 자기 주식 20주를 취득해서 갖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유통은 안 되고 있는 상태야. 하지만 여전히 발행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러한 자기 주식을 지금부터 감자를 단행해. 감자를 해서 소각시켜버렸다라고 하게 되면 이때는 마저 20주를 없애버린 거네. 20주를 없애버리게 되면 이제는 유통도 80이고 발행도 뭐가 돼? 발행도 80이 되는 거예요. 20주만큼이 진짜 죽고 없어지는 거야. 느낌 아시겠죠? 그러한 과정을 지금부터 이렇게 자기 주식의 소각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어쨌건 자기 주식의 소각은 감자 차익입니다. 그럼 우리가 앞단에서 감자 차익이라고 하는 건 회계가 생각하는 자본거래 영역에 있었고 세법도 얘를 자본거래 영역으로 보기 때문에 이걸 털어서 지금부터 감자 차익을 털어서 무상증자 조수회라고 하는 순간 의제비당이 아니다 라고 했던 거야. 근데 지금부터 특례라고 했으니까 의제비당으로 보겠다는 거네. 될까요? 특례니까 의제비당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자, 이제 어떤 경우냐라고 해서 지금부터 가볼게요. 자, 소각하는 당시에 그럼 지금부터 이제 불태워서 없애서 발행 주식수를 줄이는 이 상황에서 애당초 주식의 시가가 취득가액보다 컸대. 그럼 네가 상조 생각할 때 내가 100 주고 사왔는데 지금 자기 주식의 시가가 미쳤나 봐. 180이래. 그럼 너 같으면 100 주고 사온 게 지금 시가로 180이면 얘를 불사질러야겠니? 팔아야겠니? 팔아야 정상인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보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얘를 응당 팔았다면 이때는 100 주고 사온 거를 180에 판 거니까 내가 얼마만큼의 차익이 남는다? 80. 자기 주식의 처분이익이 80이 생겼을 겁니다. 그러면 결론은 똑같이 그거 털어서 주식으로 줬어요. 무상증자 했어요. 라고 하는 건데 만약에 소각하지 않고 처분을 했다면 그때는 얘의 원뿌리가 자기 주식 처분이익이 됐을 것이고 다만 지금처럼 소각을 해버렸기 때문에 얘가 자기 주식 처분이익이 아니라 뭐가 돼버린 거야? 감자의 차익이 돼버리는 거네. 여기까지 클리어. 그래서 똑같이 지금 투자회사가 주식을 받았어요 라고 하는 이 결과를 가지고 비춰봤더니 이 원뿌리가 감자의 차익이면 과세가 안 되고 그 다음에 얘가 자기 주식의 처분이익이면 얘는 세법상 얘를 손익거래로 바라볼 거기 때문에 결국은 입금 항목으로 바라보는 것이고 세법상 이익이 많이 있다라고 바라볼 거라서 자기 주식의 처분이익이라면 그것 털어서 받은 주식은 과세가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회사가 짱돌을 굴려서 응당 내가 지금 소각하는 시점에 얘가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했기 때문에 당연히 팔았어야 되는 거를 안 팔고 뭐 해버린 거야? 감자해버린 거야. 될까요? 자, 그렇다면 세법은 얘는 안 되겠다. 무조건 이러한 경우는 네가 지금 감자 차익이라고 하는 것이 과세가 안 된다라고 하는 거를 악용한 거다라고 바라보는 것이고 그 경우는 무조건 의제배당으로 때리겠다. 이렇게 규정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A사 주식을 이제 문제가 나온다면 사례로 문제가 나올 겁니다. 지금부터 이 A사 주식을 10주를 누가 P투자회사가 A사 주식 10주를 지금부터 800을 주고 취득을 한 겁니다. 취득가액은 800이 됐던 거예요. 자, 근데 지금부터 이 10주를 응당 취득가액보다 시가가 더 크다면 지금부터 팔았어야 될 거를 뭐 해버린 거다? 감자를 해버린 거예요. 소각해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10주를 지금부터 소각했다라고 하게 되면 가볼게요. 액면가액이 100원짜리를 10주를 소각하게 되면 빈문서 얼마짜리가 없어지는 거죠? 1000원짜리가 없어진 거야. 근데 결국 시간 차이를 놓고 보면
빈문서 1,000원짜리를 없애는 대가로 시장에서 얼마 주고 사왔다? 800. 그러니 결과적으로 주 A는 얼만큼을 득본 거죠? 200만큼에 해당하는 감자의 차익이 생기는 겁니다. 여기까지 클리어. 자, 그래서 이때 감자 차익이 200만큼이 발생하는 거고요. 이러한 감자 차익을 지금부터 털어서 이제 투자회사가 등장하는 거예요. 이제 이 감자 차익을 털어서 지금부터 투자회사한테 주식을 발행해서 줍니다. 그러면 자, 뿌리가 감자 차익인 거야. 그러면 200주에 해당하는 것을 액면가액 100원짜리 주식으로 몇 주를 줄 수 있지? 2주. 이렇게 해서 지금부터 자기 주식의 소각이익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무상주를 2주를 줬다. 이렇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감자 차익을 준 거기 때문에 의제배당이 아니다라고 봐야 되는 건데 세법이 생각할 때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니 이거를 지금 소각 안 하고 만약에 처분했다면 10주를 그대로 처분했다면 그때의 시가가 1,000원이었다고 가정하면 그러니까 똑같이 지금부터 감자 차익 200이 아니라 자기 주식 처분이익 200이 발생하려면 시가가 1,000이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취득가액보다 시가가 더 큰 상태여서 응당 지금부터 처분을 했다면 이때는 자기 주식에 대한 처분이익이 얼마 발생했을 거다? 200. 그럼 똑같이 200, 200인데 원 뿌리가 감자 차익이기 때문에 의제배당으로 과세가 안 되고 만약에 팔았더라면 자기 주식 처분이기 때문에 얘는 과세가 되고 라고 하는 게 안 맞다라고 보는 거예요. 여기까지 클리어? 그러니 너 지금 이걸로 의제배당으로 과세가 될 수 있는 거를 피하려고 하는 거구나. 그러니 이때는 지금처럼 소각하는 당시에 자기 주식의 취득가액보다 시가가 초과했다면 이 경우는 너도 뭘 본다? 너도 어쩔 수 없다. 이때는 의제배당으로 보겠다. 이렇게 규정이 들어가 있는 거다. 되어되죠? 자, 그런 개념으로 볼 수 있겠고, 자, 이제 두 번째 해당하는 거 똑같은 규정 안에서 그러거나 자, 지금부터 앞으로 세법은 법인세가 시작돼서 죽을 때까지 끝날 때까지 죄다 뭔가를 계획해서 지금부터 과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작정했다라고 하는 걸 2년 바라봅니다. 될까요? 2년 안에 뭔가를 도모해서 작정했구나라고 바라보는 거니까 네가 2년 안에 이렇게 했다면 이 경우는 무조건 과세할게 라는 형태로 모든 규정들이 다 2년으로 맞춰져 있어요. 자, 그럼 가볼게요. 자, 소각일로부터 2년 안에 자본 전입했다라고 하는 것의 개념 뭐냐면 또 한 번 P투자회사는 자기회사 주식을 10주를 취득합니다. 800주고 취득을 했고요. 마찬가지로 이번에 10주를 소각했어요. 그래서 감자 차익이 200만큼 발생했다라고 하는 상황인데 다만 이때는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면은 안 팔고 감자한 거 잘한 거네 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부터 이러한 감자 차익을 가지고 이렇게 주식을 발행해 줬다라고 하는 요 시점까지가 지금부터 2년 이내라면 이때는 뭘로 본다? 얘를 의제배당으로 보겠다. 될까요? 그래서 애시당초 주식을 주고 싶은데 그 뭔가를 털어서는 줘야 되는데 그 털어서 줄 때 세법이 얘가 지금 소각해가지고서 자기 주식을 갖고 있던 거를 소각하게 되면 그때 감자의 차익이 생기고 그건 원래 과세가 안 되더라 라고 하는 것들을 이용함으로써 그렇게 해서 2년 안에 이러한 계획을 세워서 액션을 한 거라면 얄짤없어. 이런 경우라면 비록 감자 차익이라 하더라도 얘를 뭘로 본다? 의제배당으로 과세하겠다라는 규정인 겁니다. 되죠?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죠. 자기 주식을 소각하는 당시에 첫 번째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했다라고 하는 것과 그럼 그때는 얄짤없이 2년이든 뭐든 상관없이 무조건 이때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했다면 몇 년 안에 자본 전입해서 무상증자했느냐 따지지 않아요. 그냥 의제배당을 때려 맞는 겁니다. 근데 이제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그때는 2년만 넘으면 돼. 그러니까 세무 상담을 해주실 때 잘해주셔야 되는 거죠. 여기까지 클리어? 지금부터 받는 놈 입장에서 주주 입장에서 내가 얘를 무상증자 하겠다 말겠다라는 것들이 대부분이 결정이 될 거거든요. 그럼 주주 입장에 이런 것들을 결정할 때 결국 세무 상담을 잘해줘야 되는 거야. 적어도 지금 감자 때 그때 예를 들면 자기 주식 소각할 때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했나요? 라고 하면 예를 들어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했대. 그럼 이건요 무조건 지금부터 무상증자하는 순간 때려 맞는 거 각오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뭐라고 상담해줘야 맞아? 컨설팅을 2년을 채우셔야 됩니다. 날짜가 언제죠? 라고 하고서 플러스 2년. 자, 이 날짜 이후에 지금부터 무상증자하십시오. 그래야 과세가 안 됩니다. 라고 설명해 줘야 되는 것이다. 되죠? 요 개념을 정확하게 좀 이해해 가셔야겠고. 자, 이제 특례 두 번째. 두 가지 예외 규정이 있다라고 했네. 그럼 이제 봐요. 예외라고 하는 건 원래는 과세가 안 돼야 돼. 근데 과세가 되는 거야. 그래서 예외라고 표현하는 거야. 아시겠죠? 가볼게요. 자기 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자본 전입으로 다른 주주의 지분율이 증가한 경우다라고 하는 건데 자 이거죠. 자기 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아직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확실히 지분율이 증가했다라고 하는 순간 득본 거네. 세법은 이때는 원 뿌리를 따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원 뿌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본 항목의 손익이었냐 아니면 세법상 이익을 볼 거냐라고 하는 거에 따라서 의제배당으로 과세하고 안 하고 달라졌던 건데 지금부터 명백하게 지분율이 늘었네. 원 뿌리 안 따지고 무조건 이런 경우라면 과세를 할게 라고 바라보는 거다. 자, 그래서 이제 가볼게요. 예를 들면 주식 발행 초과금이에요. 그럼 주식 발행 초과금은 확실히 자본 거래의 손익입니다. 그러니까 주식 발행 초과금을 털어서 지금부터 주식으로 줬어요. 이퀄 회계상에서의 무상증자. 되죠? 이러한 무상증자가 일어나게 되면 이때는 우리 세법도 원칙은 의제배당으로 보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클리어? 원칙은 의제배당으로 안 봐. 자, 근데 지금부터 이때 예외. 지금 얘기하는 특례 두 번째로 이런 경우라면 자, 의제배당으로 볼게라고 하는 건데 자, 이런 경우에요. 자, 주식회사 한국이 있고요. 그럼 얘가 이제 원래 투자자고요. 그런가 하면 주 A가 자기의 주식을 두고 있는 거예요. 될까요? 주 A가 자기 주식을 두고 있는 거야. 심플하게 이렇게만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한국이 80조를 두고 있고 그다음에 주 A가 지회사 주식을 20주를 두고 있다라고 심플하게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렇게 함으로써 총 100주가 있는 상태에서 예를 들어 무상증자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때 이 무상증자에 해당하는 것들을 마찬가지로 100주를 한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일단 주 A가 주고 있는 이러한 20주는 자기 주식이 되겠고 지금부터 무상증자한다라고 할 때 그 100주를 똑같이 비율에 맞춰서 지금부터 무상증자하게 되면 이때 100%, 100주에 대해서 100% 무상증자하게 되면 80주에 대해서 80주만큼 무상증자 받아갈 것이고 그 다음 20주에 대해서 20%만큼 받아가겠네. 그렇게 함으로써 무상증자가 100주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주 A가 자신의 주식을 자기의 권리를 실권해요. 그래서 권리라고 하는 건 내가 주식을 공짜로 받을 수 있는 권리야. 내가 주식을 공짜로 받을 수 있는 권리 자체를 실권해버립니다. 자, 근데 생각을 해보자. 왜요? 라고 했을 때 이거 누가 짠 거니? 한국이 짠 거예요. 될까요? 야, 너 죽어. 자, 지분이 80%야. 너 죽어. 이렇게 결정한 겁니다. 너는 받지 말고 나만 받을게.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네, 주주님 알겠습니다. 라고 해서 주 A가 지가 가질 수 있는 이러한 20주만큼의 무상주 권리를 실권하고 되죠? 실권하고 그 주식을 누구에게 밀어줬다? 이거를 지금 주 한국인 투자자에게 밀어준 겁니다. 세법이 이거 봐라. 괘씸하네. 너 20주만큼 늘었니? 됐어. 20주만큼 무조건 과세.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결론은 그거예요. 자, 어쨌건 이렇게 밀어주게 되면 결론은 뭐가 될 거냐면 당연히 주 한국의 지분율이 늘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세법은 야, 20주 줬어? 명백하게 얘는 배당으로 줘버린 거네. 그러니까 이만큼 무조건 과세하겠다라는 취지인 건데 자, 지분율을 갖고 얘기하자면 증자 후에 한국 입장에서는 180주가 되겠죠. 원래 80에다가 받은 거 100주에서 180주가 되겠고 자, 그런가 주 A에 해당하는 것들은 자, 지는 지거 원래 20주만 있고 실권한 것들은 포함이 안 될 거고요. 자, 그렇게 해서 도합 200주에 해당하는 게 이렇게 마련했다 했을 때 결국은 지분율을 가지고 따져보면 원래 지분율이 80% 20%였던 거에서 지금부터 90% 10% 그럼 이제 얼마만큼 는 거죠? 10%만큼 해당하는 지분율이 증가하는 결과가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러니 세법 입장에서는 이렇게 지분율이 증가했다라고 하는 이만큼 해당하는 것들을 무조건 뭘로 때린다? 의제배당으로 과세하겠다라는 관점인 거예요. 이제 의제배당은 결국은 20주만큼 받은 거니까 20주 곱하기 액면가액 되죠? 20주 곱하기 액면가액만큼 해서 2,000원만큼을 지금부터 배당받은 것으로 받고 과세할게. 원 뿌리가 주발초라 하더라도 이게 예외상입니다.